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양승철입니다. 지금부터 타운홀 미팅 도민제안 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국민의회 기사님 말씀, 도민제안 총괄로 지사님 주재 지구 검토사항 그리고 지사님 마무리 말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제 제주도 공식 유튜브 채널 통해 생중계되고 있으며 도전TV, 모바일폰으로도 방송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제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회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사님께서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 11일에 있었던 민선국의 주범 타운홀 미팅과 관련되어진 회의를 하기로 모였습니다. 그날 이제 접수된 도민의 제안을 각 실국에서 어떻게 검토 중인지 확인하고자 오늘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타운홀 미팅에서 도민 한 분 한 분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 또 정책 건의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우리 도정의 역할이고 또 의무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게 우리 공직자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지점이 민선국기의 행정에 있어서 달라진 소통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민의 의견에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의견을 소중히 여겨서 그 소중한 의견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정책들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또 끝까지 책임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실무에서 답변을 하실 텐데요. 답변 내용에 대한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답변에 따라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끔 실천 계획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의견들이 예산을 통과하거나 제도 개선을 통과하거나 때로는 법률 개정을 통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생중계되고 이렇게 얘기가 돼서 도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타운홀 미팅에서 제안된 도민 의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민선군의 출범에 타운홀 미팅을 개최를 했습니다. 사전 QR을 통해서 신청된 162건, 그리고 현장 의견서 37건, 모두 199건의 제안이 접수가 되었고, 이 중 중복 제안과 제안 철회 등을 제외하여 총 124건의 제안에 대해서 총 56개 부서에서 검토 의견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도민들께서 주신 제안들을 분야와 유형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야별 분석 표를 봐주시면 관광, 문화, 체육 분야가 31건, 그리고 복지, 보건 분야가 27건, 그리고 인생경제 분야 22건 중에서 도민들께서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8페이지입니다. 제안 유형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신규정책 및 사업 제안 49건, 그리고 정책 방향 및 비전 제안 20건, 법 제도 규제 개선 18건, 그리고 기존 정책 사업 확대 및 강화 18건 등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분석을 해보면 도민분들께서 민선국이 새로운 도정의 주범에 따라서 신규 정책 제안이나 규제 개선 등의 기대감을 갖고 의견을 주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0일에 타운홀 미팅 도민 제안에 대해서 1차적으로 신국에서 검토 중을 제안자들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사님 주제 점검회의를 마치려면 최종 조정을 거쳐서 오늘 중에 도민분들께 신국별 검토 의견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검토 의견을 알려드리는 것을 넘어서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천에도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시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총괄 보고는 드렸고 다음은 이제 실국별 검토 의견에 대해서 우리 지상님 주제로 우리 논의를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기획관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한 200여 건 정도가 들어왔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124건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56개 부서가 달려 있어서 부서별로 발표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시간이 나와서 제가 몇 가지만 관련돼서 국민의 의견들을 이룰 테니까 아마 국장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이 뭐냐면 도민 박경호님께서 주신 질문은 사회적 경제 공공구매 활성화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죠. 예,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연대 기업의 자생력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와 행정시에서 사회적 경제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도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 우선 구매에 대한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공공 구매는 저희가 지방 합동 평가에 지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에서 중앙 정부에서 제시된 목표 넘어서 그 이상을 달성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회경제경제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국회에서 이제 사회경제연대법을 발의했고요. 그 발의된 법안을 통과했고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사회경제 연대에 대한 연대경제에 대한 정책들이 수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연대 경제는 장애인들 이런 것들에 대한 우선 구매 우선 구매를 우리 도청이나 시청에서 우선적으로 구매 그런 시스템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 중에 하나는 우리가 도시사 토착대가 1년에 몇 개 정도 아시는 도시사 토착대 자생력자입니다. 18,000km가 나갑니다. 18,000. 네, 표창장, 감사패 각종 이제 해서 나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토착대를 사회적 연대 경제 이런 경제에 공모해서 기업들이 만들어 나가고 지금도 어쨌든 그 사회적 경제나 이제 자원 쪽이나 해가지고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열어놓고서 그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구매해서 기존에 구매해서 수많은 하고 있는데 그들이 좀 제작하고 그다음에 만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너무 너무 촌스러워 냉갈 같은 현장에 뭐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제 얘기는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해서 한다면 훨씬 더 공공의 그 우선보다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이 준비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YWCA 장로님께서 제안 주신 건데 우리의 목소리가 제주의 미래가 됩니다. 귀한 자리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전국의 7대 전략 발의 중 하나로 기본사에 관련되어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평등한 제주, 여성 행복한 안심도시를 지어야겠다는 공약을 약속하시면서 이와 관련된 1가정
양육의 대체인력 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시된 100대 정책 과제 중에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구체적으로 추진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여쭈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추가로 어느 특정 분야에서 휴직, 병가, 장기휴가 등으로 인해 대체 인력이 파견되어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다른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아 불합리성, 업무의 효율성, 장기 공백이 어려움 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대체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대체 인력 전문지원센터가 설치되어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기관은 근로자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심하고 빈틈없는 근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18번인데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관련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선포분기 굉장히 인정합니다. 상품의 여성분께서는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대체 인력 지원센터 추진 방안과 마이크를 관련해서 좀 가까이 해서 대체 인력 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현재까지 이제 내용에 대한 실태를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제주도에서는 아까 제안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사업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업이 이제 국비 사업으로 이제 이미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모든 산업에 대해서 하게 된다고 하면 대체 인력 지원 센터가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출산 대체 인력의 70%를 지금 소상공인과에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고용센터에서는 고용보험 기금을 활용해서 지금 기업에다가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대체 인력 지원을 하고 있고 통합적으로 직종을 다 해서 하는 센터가 과연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이 정책을 제안해 주신 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제 대체 인력 전문지원센터가 설치된다면 마음 편히죠. 작은 기관에서도 휴가나 병가나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수용해 갈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정책 설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적인 직무 특성상 통합적인 것들이 인력을 지원하는 방식을 할지 아니면 지원 방식을 이제 금액적으로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좀 더 우리가 의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하겠습니다. 올해 4월 9일 치유관광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시점에 대한민국 제1의 관광지이자 치유섬 제주가 대한민국의 치유관광을 선점하여 글로벌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치유관광산업법 시행에 맞춰 제주도 차원의 중장기 기본계획 방향과 예산 및 지속적인 산업 육성을 위한 제주 치유관광산업 진흥조례를 제정할 계획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라고 치유관광연구원의 구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관련 부장님 답변해 주시죠. 네, 저 관광교육부장에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치유관광산업법이 2022년 4월에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되는데 제정은 이제 법 제정은 작년 됐고 이 안에 보면은 주로 이제 문화관광지구 장관이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중앙정부 관점에서 기본 계획을 세우고 이제 치유 관광 단지 지정을 하고 등록을 시행하고 이런 법들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잘 아시고 이제 민원인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주는 전체가 이제 치유 관광지 될 수 있는 어떤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안하신 대로 저희가 이 제주도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에 사실은 저희가 2021년도에 웰리스 조례를 전국 제도로 제정해가지고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강화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물론 이거에 특별법이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도 저희가 더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의 틀을 갖춰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관광공사를 중심으로 이제 관광협회와 함께 좀 더 강화된, 좀 더 확대되고 컨텐츠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제 치유관광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유관광 허브가 되겠다고 했는데 허브의 전략은 별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저희가 컨텐츠 강화하는 게 이 치유관광의 트렌드가 사실은 지금 트렌드입니다. 트렌드인데 저희가 질적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웰리스, 웰빙, 건강, 해피니스 다양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아구를 좀 맞추는 전략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게 그 기현들의 조례를 기반을 바탕으로 하고 단기적 기본 계획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최대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계획이 수립돼 있나요? 아직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 말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을 위한 기본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한다는 말씀인 거고요. 이제 그 앞서 치유관광 지구가 지정돼 있나요 혹시? 저희가 지난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짧게 치유관광 지능법이 원래 시행되는데 네. 문화 장관이 이제 계획을 마련하고 지구를 시작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부처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2027년, 2028년 되지만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가 치유관광 지구로 지정돼 있진 않다 이런 말씀이죠. 예. 앞으로 이제 정부가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선거 때 제주대학교 독일어학과 교수님들이 전부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치유 관련되어진 산업 육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주셨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치유 마을을 지정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읍면 단위라든가 아니면 리 단위로 치유 마을을 지정하고 그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치유 활동 프로그램을 넣는. 그래서 이제 리 단위로 말씀을 하시길래 이제 제가 그렇게 그렇게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리 단위가 읍면 단위로 좀 지정해서 치유 프로그램을 넣어서 프로그램을 해보자. 이걸 이제 실제로 가능하려고 하면 어떻게 넣어야 되냐면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이제 병원에서 상담을 받습니다. 그죠? 상담을 받았는데 마음 치유가 필요해요. 그러면 당신은 이제 이런 마음 치유를 하기 위해서 올레길을 좀 걸으세요. 아니면 가서 어떤 마을에 가서 휴양을 좀 말을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분이 그 마을들을 방문해서 실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제 그것을 의사가 처방을 해줘야 되는데 요새는 의사가 처방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처방하면 의료 수가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대신에 이제 그렇게 처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가 예산을 지원해서 처방 의료 수가를 이제 지원하면 이제 그런 활동들이 많아지면 실질적으로 치유 활동들이 치유 산업들이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나갈 방향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맞고 그렇게 돼야지만 저희가 치유 건강 허브로 갈 수 있는 어떤 특이적으로 굉장히 있는 그래서 갈 거라고 보이고 그런 틀 좀 잘 담아가지고 그 지금 초기입니다. 뭐 중앙정부도 이제 용역 진행한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의 뒤지지 않게끔 자체적으로 우리 전반적인 어떤 인력도 있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정부에서 마음 치유 사업을 이제 공직자들이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 마음 치유라는 저희가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제 프로그램에 넣어주는 네. 그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그걸 넣어줄 수 있는 게 뭐 마음 치유 상담소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이제 의사들에게 이제
이제 정신과 의사들에게 상담을 받고 나서 이렇게 이제 고립되거나 온둔되거나 이런 분들에게도 혹시 그런 제안들을 할 수 있을까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본다라면 좀 더 치유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요. 진행자가 말씀하신 게 결국 이제 치유 건강 생태계 규칙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종합적으로 접근을 좀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서요.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저희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3번 드리겠습니다. 김정훈님께서 주신 의견인데요. 맞벌이 부부입니다. 8살 아이를 키우는 부부인데요. 학교 방학에는 돌봄이 되지 않아 휴가를 써야 합니다. 아이 키우기가 힘듭니다. 돌봄 업대 요청드립니다. 이에 대한 우리 도의 답은? 저희가 일단은 지역활동센터 63개소와 다음대로입니다 12개소를 평일에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초중 주말돌봄 6개소 운영하고 있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분이 말씀 주신 대로 방학 기간 중에 돌봄 공급을 취소하기 위해서 지금 그 지역아동센터하고 다음대로돌봄센터 대상으로 저희가 총 22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 틈새 돌봄을 운영해서 지금 9시부터 18시까지 오전 간식, 점심, 저녁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되어진 사각지대는 없나요? 지금 일단은 개소가 지정돼 있고 이제 지금 서귀 제주시가 11개소, 서귀포시가 11개소가 지정돼 있어서 이제 그 왜 예를 들면 좀 먼 지역이 지정 안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 교육청이랑 협의를 했어요. 사각지대가 없게 사실 절차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도 현재 방학 중이니까 예. 실태 조사를 해보면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이용을 못하고 계시거나 또 빠져 있는 제한이 있으시면 주면 좋을 것 같고 돌봄 운영과 관련돼서 교육청도 동의를 했던 사항인데 학교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사실은 학교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도 같은 방침이 있는데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학교 시설도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28번 보시면 이제 이분은 타운홀 미팅에서 맨 앞줄에서 손들어서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맞을 것 같은데 한국 스포츠 CMS 대표 서승우님께서 주신 의견인데 관련되어서 긴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여행업 등록 자본금 기준 관련 조례 개정 요청 사항입니다. 종합여행업인 경우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는 2018년 개정된 등록 기준을 적용하여 자본금이 5천만 원이면 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2009년 제정 이후에 미개정 상태로 존속되어 3억 5천만 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국내 여행업 기준도 전국은 3천만 원, 제주도는 1억 원. 국내 여행업 기준은 전국은 1,500만 원인데 제주도는 5천만 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 하나. 현행 제도의 문제에서 조례에서 정한 대로 은행 잔고 증명서 발급 후 바로 전액을 인출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납입 제도에 있어서는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 시군구 단위 차원에서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여행사 설립 기준 자본금 관련 제주
지도 도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교육 관련 하나로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주셨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도당국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가장 큰 난제 중 하나입니다. 그게 등록 관련된 부분이고 또 돈의 미용계의 현실 관련된 부분이어 가지고 상당히 고민이 좀 깊어진 면인데, 현재 잘 아시겠지만 제주 지역의 등록 여행업체가 1000여 개를 넘고 있습니다. 1000여 개를 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여행계 그 기본 틀은 단체 관광 위주의 어떤 수위를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97% 개입의 관광이다 보니까 컨텐츠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고, 마라톤도 하나의 컨텐츠가 되고 있고, 자전거 타는 컨텐츠가 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여행 업체가 이제 좀 강화된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좀 기준을 풀었을 때, 물론 새로운 어떤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컨텐츠를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여행 업체, 1000여 개 넘는 여행 업체가 어쩌면 이제 시대 흐름에 대응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지면할 수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단계별로 이거를 현재의 상황과 이 관광 트렌드, 그리고 대주가 이 인사했던 기본 현대의 이 여건을 좀 조화롭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고 단계별로 접근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등록 요건이 이제 5천만 원이라는 부분들이 있고 3억 5천만 원의 우리 갭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중앙부터 유권 해석을 좀 하려고 있습니다. 이 기본 자본금을 3억 5천만 원을 등록할 때만 집어넣고 나중에는 빼도 되는지 이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 그게 이제 그 3억 5천을 하는 이유는 좀 더 소비자가 피해를 갖지 않도록 어떤 위기 상황에서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보상해주는 체계를 갖추려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신뢰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등록한 데만 하고 빼주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여건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이제 단계별로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당장 제도를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전역에 있는 여행사들이 현재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쉽지 않은 여건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개발공항의 트렌드가 다양한 컨텐츠를 요구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질문하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자기도 아이디어가 있고 새로운 개발공항을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냐는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또 당연히 가이드 기획도 하고, 하지만 한 5년 정도의 시간을 좀 거치면서 제도 개선과 공급자, 여행업체의 어떤 교육공간의 컨텐츠 강화를 시키는 부분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의식은 그거잖아요. 이제 개발관광 시대로 바뀌었고, 개발관광 시대에서 소규모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선도할 수 있는 여행업이 가능한데, 이제 여행업 진출을 이제 자본금이 이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창업하기 어려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납입자본금일 뿐이고 실질적 운영하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결국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하는 대출만 이제 하는 것이라면 그 문제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것이고, 그래서 문광부가 이러한 정책 결정을 한 것이 왜 이런 정책을 했는지에 대한 판단도 함께 고려하고, 지금에 있는 여행업계들과의 협의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통해서 의견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9번은 평생 교육 관련 금연 제도 보완을 제안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선풍적인 인기 종목 중 하나인 파크골프 경영자, 지도자, 심판 공인 자격 시험 자체가 제주 지역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통상적으로 1박 2일 내지 2박 3일 육지구를 방문합니다. 이에 파크골프 공인 자격증 지도자, 심판 자격 취득 관련 제주도민대학 또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관련 단체를 연계한다면 런케이션, 워케이션 차원의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제주도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다? 저 문화체육교육국장입니다. 지금 그 제안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공감하고요. 그리고 민정부기 공약에 우리 국제규모 파크 골프 인프라 확대 조성과도 연계해가지고 전문 지도자 양성 과정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타시도 운영 사례를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대구, 부산, 경북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부산, 경북, 대구, 부산은 그 지역 대학의 그 평생교육원에 그 교육과정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었고, 경북 같은 경우는 그 대학 내에 레저파크 골프과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파크골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자체나 지역 체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격과 무관한 우리 주민대상 체험 중심으로 현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6년에 저희들 그 도내 지역대학의 그 평생교육원하고 제주도의 체육회 협력 검토해가지고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그리고 이런 교육과정 수요조사를 통해가지고 올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27년도에는 또 과정 개설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 파크 골프가 선풍적인 인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정말로 그 폭풍 성장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우리 파크 골프 관련되어진 그 경기장 조성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29년까지 한 20개를 목표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한 읍면별로 해서 지금 11개가 운영 중이고, 그 중에 저희가 국제나 전국 파크 대회 개최를 하기 위해서는 36홀 이상이 공인된 그 경기장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공인된 건 제주시의 우리 회천 파크 골프장하고, 그리고 남원에 이번 전국 체전과 관련해서 36홀을 확장해서 지금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그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크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성해서 이제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이제 관련되어서 요새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게 이제 요금 문제도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죠. 그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지난번에 저희 현안 회의 토의도 했듯이 그 요금 부분은 지금 현재 조례상은 골프 홀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제주시의 문제가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제주시, 서귀포시, 그리고 그 파크골프 협회 회원들 해가지고 저희들 토론을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그 적극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한 경기장의 잔디도 좀 보호하는 차원의 이제 그런 운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운영 체계와 그리고 요금을 포함해서 그런 계획들을 마련하시고, 관련되어진 이제 협회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양행정시와도 지금 협의를 나눠서 정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다음은 3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짧아요. 아주 짧은데 우리 이제 공공기관 내에 근무하시는 분이 제안을 주신 건데, 워게비와 탐나운전 통합운영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짧은 질문에 짧게 대답하겠습니다. 탐나루하고 먹개비는 저희 그 소비 신작하고 매출 증대의 대표적인 민생 경제 정책입니다.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연동 작업을 하고 있고 10월 이전에 저희들이 연동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통합이 되면 어떤 장점이 있겠나요? 그러니까 탐나는 점에서 탐나는 점을 앱을 켜면 거기서 먹개비로 바로 넘어가서 바로 그 배달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나는 전을 켜서 다시 닫고 먹개비를 여는 게 아니라 그냥 탐나는 전에서 바로 먹개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우리가 외도상가 갔었잖아요. 예예. 그때
앞에 이제 먹개비 관련해서 그 민원도 제기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면. 그날 어떤 얘기했냐면 당사 인직서원에서 쿠폰에 저희들이 쿠폰을 지금 기존의 예산에서는 하루 700건에서 1,500건 그리고 다시 700건을 하고 있는데 이게 MZ 세대들은 이게 빨라서 즉시 시작하면 바로 이렇게 소비를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미 들어가면 이미 늦어서 그 할인 쿠폰을 이용 못하는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MZ들이 많이 이용하는 뭐 치킨이라든가 커피 조금 그 예산 수익이 높고 있는데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운영하는 식당은 좀 상대적으로 그 할인 쿠폰을 못 받아서 배달에 좀 약간 소외되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이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의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이 일정 정도 할당량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좀 정책적으로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탐란운전이 다시 개시됐죠. 8월 7일 0시부터 개시됩니다. 8월 7일 0시 아직 개시가 안 됐어요. 예. 왜냐하면 고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 고시되고 고시가 이루어졌고 예. 8월 7일부터 탐란운전이 개시된답니다. 많이 이용 바랍니다. 다음은 71번 이제 어르신의 소통 경로당 설치 유니버셜 고령 장애인 어르신 이용 가능 경로당 조성 요청을 하셨는데요. 여기는 이제 이분은 공개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농아인협회 민태 회장님께서 주신 얘기인데 저한테 이제 주었던 이야기인데 이제 그 농아인들이 갈 수 있는 경로당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것 이제 그래서 그 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선생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농아인들이 갈수 경로당이 475개소 있습니다. 근데 농아인들이 뭐 음성 언어라든지 수어를 쓰는 이런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지금 외로가 많은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7월 21일 날그 농아인 협회장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아인 전용 경로당보다는 뭐 여가 문화라든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소통의 쉼터 이런 부분을 시설을 희망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주셔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장애가 16개 종의 장애가 있습니다. 유형이. 그래서 그 다수의 유형별 장애인 단체에서도 그 쉼터 설치를 위한 그 공간을 지금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에 따라서 그 특히 농아인 같은 경우는 현황하고 수요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파악하고 그리고 기존 시설 뭐 장애인 농아인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기존 유휴 시설이 있는지 아니면 없으면 저희가 임대라도 해서 이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좀 운영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쉼터에 대한 여러 요청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관련된 전체적으로 수요 조사를 해보시고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물을 신축하는 방식보다 임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이제 더 많은 분이 좀 혜택을 갖도록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91번 하겠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연구 기능 강화하여 제주 육상 산업을 국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한 연구 활동, 제주형 스마트 클러스터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과
제주 육상양식업은 현재 354개 운영 중이며 넙치 등 양식수산물을 연간 1만 9천 톤 생산, 3,300억 원의 조수익을 제주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나 기후 환경 변화 영향으로 수온이 상승하여 고수원으로 피해가 늘고 있으며 전기료, 인건비, 사료비 인상 등으로 양식업 경영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고수원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재 유수식 양식장을 점차적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순환 여과식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당국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말씀하실 때 발표하신 분이 누군지를 밝히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입니다. 지금 우리 건의해 주신 분이 우리 해양수산 관련해서 엄청 애정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수원 관련해서 8월 3일 날 고수원 경보가 발령되고 이미 12개소에서 한 5만 5천마리가 이렇게 폐사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제안하신 것처럼 순환여과식 물 관리가 되면 수온 조절이나 어명 관리가 아주 과학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공모를 통해서 2개소가 지금 선정되었고 실증이 되면 일반에 많이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환여과식의 사업비가 많이 되죠. 네,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전화로도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공모 사업에 지금 1,500평 기준에서 지금 100억 지금 공모했습니다. 100억. 예. 그럼 자부담이 50%인가요? 아닙니다. 자부담은 지금 30%입니다. 자부담 30억을 부담해야 1,500평을 예, 그 정도 지금 공모에 국비 50%, 도비를 좀 줄여서 20%, 자부담 30%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규모 사이즈가 커서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런 투자가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경남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수식 양어장인 경우에 하루에 물이 한 20에서 24회전 이렇게 되고 순환 여과로 하게 되면 한 50분의 1 정도의 물량만 가지고 이용이 돼서 충분히 수온이나 어병에 대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폐사량이나 성장이 커지면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것을 잘 믿지 못하니까 우리 공모를 통해서 실증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30억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보증이나 이런 걸 해줍니까? 아니면 순수 자담으로 해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억 중에 50억은 국비로 보조를 해주고 예. 그 다음에 20억은 지방비로 보조를 보조를 해주고 해주고 30억은 자부담을 하는데 자부담이 실질적으로 이게 동원하려면 신용 상태라든가 이런 상태가 다 돼야 될 텐데 쉽지 않을 텐데 이게 효과성을 높이려면 이 30억에 대한 이제 대출이 가능한 제도들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일단 지금 2개년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게 실증, 이게 공모가 뭐냐면 실증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는지를 검토가 돼야 그 다음에 현장에 보급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장 보급까지는 아직 시간 좀 있는 문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94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민생 추경을 얼마 전에 했잖아요. 민생 추경했고 그리고 이제 관련되어서 소상공인 대출과 관련되어서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민생 추경에서 진행되어진 정책 전반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대출 규제 완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소상공인들의 자기 경제활력국장 강혜숙입니다. 의도에서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특별 보증 및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추경 확보를 통해서 첫 번째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저금리 융자 지원입니다. 본 예산에 380억 원이 확보되는데 이번에 추가로 60억 원이 확보돼서 더 많은 분들에게 2차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생경제 특별보증인데 첫 번째가 소상공인 특별보증입니다. 저희가 10억 원 그리고 금융권에서 10억 원에서 20억 원을 받고 300억 원 규모로 1000개 업체에 대해서 3천만 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대안대출인데요. 지금 현재 7% 이상의 보금리를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천여 명에 대해서 1000만 원 한도로 대안대출 저금리 2.5% 이하로 저금리를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에도 저희들이 자영업자 재기지원 사업이라든가 상환기간 만기된 경영자금 안정에 대해서 10년 분할 상환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추경에서 반영되어진 정책 예산들이 적절하게 잘 소요될 수 있게끔 적절히 홍보해 주시고 또 소상공인들을 면밀히 좀 관찰하셔서 대안들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협약을 시작으로 즉시 대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소상공인 온누리 상품권 관련되어서 온누리 상품권을 이제 지금은 이제 전통시장 상점가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점가 기준을 2,000평방미터 이내에서 20개 업소에서 15개.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다. 전부 다 온누리 상품권을 전부 다 풀면 좀 전체적으로 모든 소상공인이 골고루 도움을 받지 않겠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맞습니다. 상품권이 하면 왜냐하면 7%에서 10% 정도의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측면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원래 정부의 취지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발행했기 때문에 정부 설득하기에는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이 50분까지 하라고 했어요. 50분까지만 하겠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제2공항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인데요. 122번 제2공항 문제 해결 조속히 해서 도민들의 갈등을 풀고 도민 모두가 화합으로 도량 발전에 함께 있으면 합니다. 라고 제안을 주셨는데 담당 소통청년 담당관 손창래입니다. 지금 제2공항 부분은 두 가지 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11년 동안 규제로 인한 상산 주민들의 고충 해결을 위한 고충 상담소 및 이제 고충 대책을 만드는 부분 하나와 그리고 갈등 해결을 위해서 찬반 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도민 자기결정권 실현 부분과 그리고 사회 이제 통합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협의체 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고충 상담소를 지금 이번 주부터 가동해서 한 달 동안 이제 성산포 업사무소 앞에서 진행을 할 부분과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찬반 대표단체 의견 수렴을 지금 2차례 시행을 했습니다. 향후 한 2, 3차례 정도 더 시행을 해서 협의체 운영 방안이 확보가 되면 그 협의체를 구성을 하여 갈등 해결에 대한 어떤 실행 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고충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언제 월요일부터 하셨습니까? 예, 8월 3일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좀 됐대요? 지금 현재 한 10여 건 정도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몇 분 정도가 거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공학승 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어제하고 그제 이틀 정도 이제 해봤습니다. 사실상 서류상으로 접수한 건 한 3건 정도 되는데 그 외에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있고 와서 이제까지의 그 누적된 어떤 애로사항을 계속 이제 토로하고 가시는 분들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뭐 금융 관련 문제, 재산권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그 신청서를 많이 가지고 간 상황입니다. 이제 아직 접수는 이제 되지는 않았고 다만 이제 이달 말일까지 계속 홍보를 통해서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셨나요? 현수막을 좀 여러 개 걸으셨나요? 네, 현수막도 하고 있고요. 지금 각 미사무소에 이장님들께 이제 협조 요청도 이렇게 드린 상황입니다. 뭐 리당 하나 정도의 현수막 정도는 걸어서 이 주민들이 충분히 접수할 수 있게끔. 네, 지금 현재 대형으로 해서 지금 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무는 서귀포시에 이제 공항 담당하는 부서 직원하고 저희 부서 직원해서 총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수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민관 협의체 운영과 관련되어서 단체들과 잘 의논을 해서 정상적으로 좀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빨리 가네요. 사실은 그 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어서 이거 하나 드립니다. 116번인데 여기 내용이 다르네요. 이상으로 오늘 하나만 할게요. 113번. 부서에 이제 민원 요지를 정리해서 달라고 했고 민원 건의 사항을 부서에 달라고 했는데 같이 돼버려서 근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민 에너지 기본소득 창출과 관련되어서 우리 김남진 국장님 지금 혁신산업국장님은 휴가 중이시라서 미래산업과장 제가 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그 도민 에너지 기본소득 관련해서 답변 좀 가능한가요? 간단하게만 답변을 드리면 우선 여기에 새로운 정책 방향 중에 하나가 공공의 재원을 갖고 소득 자원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 기본 소득 정책을 이제 새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수에 이 재생에너지 사업이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재원들을 도민들에게는 연금과 복지 형태로 돌려드리는 이런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별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참여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에너지 기본 소득과 관련돼서 에너지 공유화 기금을 지금 이제 풍력에서 하고 있는데 풍력과 다른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 에너지 공유화 기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에너지 공유화 기금은 전부 다 이제 도에 귀속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주도. 그런데 이제 제주도로 귀속되어지다 보니까 그 각기 도민들에게는 개별의 도민들에게는 어떤 이익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실효성이 있으려면 에너지가 전환되어지는 과정 안에 우리 도민들도 소득을 누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민 펀드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도 수익을 얻고 제주도도 일정 정도의 공익적 수익을 얻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지구의 온도를 낮추고 그래서 국가의 2050년 NDC 목표 탄소 제로를 달성하는 것 이게 이제 국가적 과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햇빛 연금과 바람 연금 그리고 이제 이런 연금 제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민이 출자하고 도민이 펀드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그래서 도민 모두가 그것에 참여하고 그 참여되어진 수익을 함께 나누고 또 그걸 일부 공공이 사용하고 공공재로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런 관점을 해서 정책을 좀 설계해 주시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으로 타운홀 미팅에 대한 도민 제안에 대한 점검회의를 가졌는데요. 앞으로 이제 타운홀 미팅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런 이제 점검회의를 통해서 진행 사항을 우리 도민들께 알리고 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검되어진 것이 회의 보고 자료로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실행될 수 있게끔 하시고 또 부서에서 이제 답변을 정리하실 때도 우리 이제 공무원 언어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뭘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게 내가 봐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뭘 하겠다라고 정리를 명확히 해서 민원인에게 명확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요건 가능합니다. 실행하겠습니다. 요건 저희가 검토를 하겠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이건 제안 주신 의견은 좋은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민원인들에게 말씀을 드려줘야 그 민원인도 그것에 맞춰서 다시 고민하고 다시 새로운 제안을 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게 검토하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고 언제까지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내가 한 얘기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분명한 우리 입장들을 좀 정리해 나가는 그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 정책을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책임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고맙습니다.